네, 시장을 섭렵한 네로라는 베테랑에게 한 수 배워보는 시간,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님 오늘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게 반등에 나서지만 정말 이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까지 내리면 어쩌나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지만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이 요 근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원래 그 지수가 하락한 후에 변동성이 오면 많은 투자가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 원래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 가능성을 아마 시장에서는 보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한 40% 정도 더 빠져야 된다. 이런 또 발언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 인상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5월에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6월달 금리 인상까지 시간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에 시장에 관심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 실적에 대한 전망치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날 그 스냅의 실적에 대한 서한을 그 CEO 에반 스피겔인가요? 그 사람이 그 투자가들한테 서한을 보냈죠. 그러면서 경기가 둔화가 좀 심해서 2분기 실적, 분기 실적을 맞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종목들이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스냅 실적이 나보면서 이게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이 구 이름이 이제 페이스북인데 거기도 지수가 빠졌고, 그다음에 나스닥 기술주들마다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을 저는 예전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시점에서는 제조업을 예를 들었을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죠? 실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재고를 상당히 쌓아놨다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팔으면 실적이 더 좋아져요. 근데 재고가 소진이 되고 다시 재고를 쌓을 때 가져왔을 때는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고 실적이 떨어지게 됐어요.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로 계산해 봤을 때 실적은 나쁠 거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적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로 먹고 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광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제조업이.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실적 줄인 만큼을 또 다른 데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시장에 내렸죠. 또 그저께 미국이 갑자기 급등했죠. 그건 또 뭡니까? 이것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예대 마진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실적이 개선될 거야 라는 JP모건 체이스의 발언이 생겨요. 그러니까 또 금융주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온 것도 아닌데 전망치로 지금 시장이 막 싸움하거든요. 근데 그 예대 마진도 솔직히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하잖아요. 그럼 대출금리 올라요. 예금금리는요. 천천히 올라요. 대출금리 올랐는데. 그러면 예대금리가 뭡니까?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나머지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리 오르면 수익이 나겠지. 논리적인 근거가 돼요. 근데 대출을 받을까요? 사람들이? 대출 별로 안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플레이션 올라가지고 생활비가 늘어나게 되면 대출금리를 갚지를 못하니까 아예 대출을 덜 받고 그 다음에 돈을 덜 쓰겠죠. 아니면 써도 줄여 쓰거나, 그렇죠? 이런 식이 돼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의 전망치가 나왔지만 그게 실제로 될지 봐야 되겠죠. 또 예금을 해서 예금을 빌려줘가지고 대출을 일으키고 다시 예금자한테 이자 돌려주는 거잖아요. 대출 이자 받아서. 근데 예금 하겠습니까? 예금할 돈이 있어야 하겠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식료품 가보시면요. 거의 2배 이상 오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JP모건 체이스가 발언한 것은 시장의 방향성을 줬지만 논리적인 근거는 있지만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죠. 확인해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의한 금리 인상의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 사이의 공간에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 속에서 엉뚱한 재료가 시장의 방향성을 흔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추세를 가져가야 되는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없고 바닥에서 변동성이 큰데 이게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는 좀 더 시장을 두고 봐야 될 거다. 왜냐?
주식은요, 급락할 때 바닥이라 예상된 시점을 깼을 때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 다우 차트가 그래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제법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바닥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봉 상태에서는 120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난주에 음봉 나왔다 올라오고 양봉 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나스닥은 깨트렸다는 거죠. 나스닥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천슬라 하던 테슬라가 지금 500슬라 얘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 테슬라의 강세론자, 그 사람들도 500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서 최고의 투자가는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최고가에서 물량을 털었거든요. 근데 대주주가 물량을 털면 주식 갑니까? 안 가요. 그럼 뭐입니까? 항상 대주주 때는요, 주식이 상승할 때, 큰 상승했을 때 맨 꼭지에서 대주주가 항상 털어요. 대주주가 그 시세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은 내려오는 과정일 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스닥은 기술주니까 금리 오르면 흔들겠죠. 많이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해석하시는 게 정확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장은 미국이 변동성을 주는 것은 결국 저점을 깨기 위한 과정으로 보셔야 되겠지 바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 금리 인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변동성이 크다. 그럼 바닥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본다면 지금 시장의 모습은 바닥으로 인식하는 변동성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일 금통이 있습니다. 내일 금통이 있는데 이 금통에서 금리 인상, 채권 시장에서 94%는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죠. 이제는 사실 저는 이 0.25냐 0.5냐 이 싸움인데 요즘 기관이 매수가 들어와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관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뭔가 본 게 있지 않으면 매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혹시 금리 인상 안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해요. 0.5%. 저는 0.75로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0.5% 정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금리로 보면 우리나라가 동률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언제 있냐면 7월에 있어요. 금리 인상을 안 하면 금리 차이가 같아져 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달러가 있을 이유가 없죠. 달러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원달러는 또 오르죠.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하면서 한미 통합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흔드는 과정에 있어서 원달러가 못 와가지만 금리가 다 올라가서 멈춰 서기 전까지는 사실은 환율은요 올라가는 기조일 거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아까 제가 미국장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해드린 게 있는데 내일 밤에 미국의 의사록 공개가 있어요. 이 의사록 공개에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을 한번 좀 꼭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는 기관이 무슨 이유로 매수하는지 사실 저는 이제 시장을 추적한다고 제가 홍사 저한테 추적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기관이 사야 할 만한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국에서 0.15 금리나의 효과를 보여줬죠. 그다음에 추경이 있죠. 그다음에 한미통화 수업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4.6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 본다면 기관이 지금 실수를 하는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기관이 실수하면 기관은 일단 이렇게 하죠. 삿등을 한 방에 다 던져갖고 오히려 밑으로 더 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기관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관들의 행보는 약간 이해 불가의 모습. 특히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 우상향 이렇게 추세선을 안 깨는 듯한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목균형부사로는 추세가 깨져 있는 상태라는 거. 그렇다면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 변동성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 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간밤에 어떤 내용들 발표가 될지 주시하시면서 시장 대응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MTNW 김동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